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를 배우는 알고리즘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30강입니다. 제가 지금 매우 기분이 아주 시원합니다.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네, 이렇게 30강까지 오면서 많은 알고리즘들을 배웠고 많이 익혔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 원래 원래 처음 강의 계획에는 스트링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약 한 3강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강의들이 뭐 자료구조 쪽이나 뭐 수치에서 쪽이나 그래프 쪽 이런 쪽이 양이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링 알고리즘에서는 스트링이라는 것은 원어로 원래 뜻을 따지면 실이라는 뜻인데 뭔가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을 스트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C에서의 문자를 스트링이라고 그럽니다만 문자의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유도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선형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링을 다루는 알고리즘을 한 3강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첫째가 검색이죠. 이것은 우리가 에디트 같은 데서 많이 하는 find and replace 이런 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근데 검색은 검색에 관해서 아주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에 비해서 실제 효용은 별로 없더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모리스 프렛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코드가 복잡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 자체가 좀 복잡한데 이것도 오토마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거든요. 오늘 배울 주제도 오토마타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 검색이나 스트링 검색이라는 것이 워낙 CPU가 빨라지면서 IO도 빨라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떤 큰 스트링에서 어떤 부분 문자를 찾는 것 이런 문제는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고요.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키를 주고 레코드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지 긴 스트링에 대해서 부분 문자를 찾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크게 알고리즘 자체는 공부할 가치는 있지만 그게 실용적인 의미는 없어서 제가 뺐고요. 두 번째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일련적으로 들어오는 스트링 데이터에 대해서 압축을 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 압축 문제는 허프만 코딩이나 램펠 지브 알고리즘이나 여러가지 기타 등등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상당히 또 알고리즘적으로 같이 되어 있고 재밌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러나 이쪽도 불가피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 다루려면 또 한 점씩 길어지고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이 압축이다 보니까 그 소스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왜냐면 데이터 압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비트만 써도 되는 데이터라 그러면 한 비트만 딱 쓰거든요. 나머지 7비트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재미있지만 이 소스를 구현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뺐고요. 남은 한 가지가 스트링에서 주요 이슈가 뭐냐면 파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파싱인데 이 파싱도 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쓴 책 중에 하나인 C로 배우는 알고리즘에서 2권에서 보면 리커시브 디센던트 파스라는 게 있었고 또 렉스나 이악 같은 것을 이용해서 파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어떤 예를 정해야 되니까 이 XML을 파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토마타 이런 방법을 가지고 XML을 파싱하는 XML 파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다루고도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못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앞으로 곧 출간된 제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XML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XML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거 실제로 다뤄볼 기회가 없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이 XML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이런 것들이 볼 것입니다. 즉 이제 왜 필요하고 또 어디에 쓰이는가 이런 것은 이제 XML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XML은 이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트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쭉 이어져 있는 스트링을 이제 어떤 의미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파싱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싱. 예를 들어서 C 컴파일러도 파싱을 하는 거죠. C++ 컴파일러도 클래스, A,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컴파일러가 쭉 읽어서 이 클래스를 떼어내서 이거는 클래스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을 보고 그 다음 문자를 또 떼내서 얘는 클래스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어가면서 어떤 의미 있는 문장들을 뽑아냅니다. 그걸 이제 파싱이라고 하는데 이 XML도 이제 파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파싱하는 도구를 XML 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ML 파스가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DOM 파서, 또 하나는 SAX 파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와 각 파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오토마타입니다. 오토마타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토마타의 개념을 이해하고 간단한 오토마타를 구축해보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SAX 파서, 이 SAX 파서는 XML 파서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SAX 파서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오토마타를 적용해서 어떻게 XML을 파싱하는지 그 방법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SAX 파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XML을 다루고자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AX 파서를 다루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도 더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오늘 배울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 SAX 파스라는 이 클래스도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에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실용적인 아주 코드죠.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30강 오토마타와 XML 파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